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와 2025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력은 어떻게 변화되었나? 본보고서는 지난 75년간 한반도에서 벌어진 극적인 군사적 역전 현상을 심층 분석한다. 1950년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의 기습 남침과의 직전까지 몰렸던 미약한 군대였다. 그러나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상위권의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반면 한때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으로 한반도 전체를 위협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야. 북한은 전략적으로 비대칭 전력, 특히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며 동북아의 안보 지형과 전쟁의 본질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본보고서는 1950년의 군사력 균형을 기준점으로 설정한다. 제1부 1950년의 기준점 불균형한 소모전. 이 장에서는 한국전쟁 발발 당시 존재했던 극심한 군사적 불균형을 분석한다. 이 불균형은 전쟁 초기 국면을 결정지은 핵심 요인이었다. 1.1. 조선인민군 소련의 후원과 공격적 태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은 냉전의 대리인으로서 조선인민군을 강력한 공격형 군대로 육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기은 우발적인 상황이 아닌 계산된 투자였다. 길성은 소련 군사고문단과 군수물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1948년부터 남침을 단계적으로 준비했으며 모스크바를 드나들며 스탈린의 재가를 얻어냈다. 경적 우위는 명백했다. 인민군 육군은 약 19만 1680명으로 구한 6140명에 불과했던 대한민국 육군 병력의 거의 2배에 달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격차는 질적, 기술적 측면, 특히 중화기에서 나타났다. 인민군은 242대 소련제 T-34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당시 대한민국 국군에는 전차가 단 한 대도 없었다. 이 기갑 전력의 핵심인 제배고 전차여단은 전쟁 초기 전황을 결정짓는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인민군은 야포 552문대, 91마 대전차 포 550문대, 140문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이러한 화력 우위는 대한민국 국군의 방어선을 무력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1.2. 대한민국 국군 초기의 미비한 방어 태세. 당시 미국은 이승만 정부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할 경우 북진 통일을 시도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군사 원조를 방어용 무기에 한정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군은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현대적 군대라기보다는 치안 유지나 내부 소요, 지압을 위한 경찰 병력에 가까운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국군은 오합지졸 수준으로 평가될 만큼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었다. 전차는 전무했으며 경무장한 M8장 겁차 27대가 기갑 전력의 전부였다. 야포, 대전차 무기, 탄약 등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병사들은 훈련이 부족하여 실전적인 사격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해군과 공군은 병력 수에서는 인민군과 비슷하거나 다소 우세했지만 장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의미 있는 전투 플랫폼은 전무한 상태였다. 1.3. 초기 평가, 재래식 전력 불균형의 결정적 영향. 인민군의 치밀하게 계획된 남침은 전차와 포병에서의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방어선을 급속히 붕괴시켰다. 개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고 불과 한 달 만에 대한민국 정부와 군은 한반도 남동쪽의 좁은 부산 교두보로 밀려났다. 이는 국방부 공식 기록에도 확인되는 양측의 심각한 군사력 불균형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다.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는 시간 문제였을 것이다. 제2부 대한민국의 환골탈태 기술 강군의 부상. 이 장에서는 대한민국 국군이 패잔병 수준의 군대에서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한 75년간의 여정을 상세히 분석한다. 2.1. 성장의 두 축 한미동맹과 경제 기적.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대한민국의 안보 초석이 되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의 재침을 억제하는 강력한 안전판 역할을 했으며 이은 경제 재건과 성장에 필수적인 안정적 환경을 제공했다. 이 동맹은 단순한 조약이 아니었다. 미군에 의한 전시작전 통제권 행사와 광범위한 군사 원조 및 훈련을 포함한 깊은 수준의 통합을 의미했으며 이은 한국군이 현대적인 군사 구조를 갖추는 기틀이 되었다. 동맹이 제공한 안보의 우산 아래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전례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이 경제적 성공은 국방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막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재정적 기반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GDP와 국방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 기준 국방 예산은 약 53조 원약 463억 달러에 달하며 세계 11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 경제력은 북한에 대한 결정적인 우위 요소로 작용한다. 2.2. 2025년 대한민국 국군 질적 양적 현황. 2025년 현재 대한민국 국군은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꾸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파이어파워 지수에서는 세계 5위로 평가된다. 이는 1950년의 모습과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완전한 변모이다. 육군 세계 최고 수준의 K 흑표 전차와 K-레이 전차를 포함한 2200여 대의 주력 전차, 그리고 3100여 대의 장갑차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기동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포병 전력은 세계 시장을 석권한 K9, 선도 자주포를 포함한 3200여 문의 자주포와 4400여 문의 견인포를 보유하여 막강한 화력을 자랑한다. 해군 북한 해군을 압도하는 대양해군 블루워터, 네이비 능력을 갖추었다. 이지스 구축함, 독도급 대형 수송함 헬기항모, 신형 호위함 등 200척이 넘는 함대를 운영하며 특히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한 고성능 잠수함을 20여 척 보유하고 있다.
질적 격차는 엄청나서 대한민국 해군의 1만 톤급 이지스 구축함 한 척이 화력과 방어력 면에서 북한의 소형 함정 여러 척을 압도할 수 있다. 공군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포함한 410여 대의 첨단 전투임 무기를 보유하여 한반도 상공의 제공권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다. 여기에 70여 대의 감시 통제기, 공중급 유기, 그리고 700여 대의 헬리콥터 공격 헬기 포함과 이를 지원하며 입체적인 항공작전 능력을 보장한다. 병력 약 50만 명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310만 명의 예비군 전력이 이를 뒷받침한다. 2.3. K방산 무기 수입국에서 수출 강국으로 대한민국은 군사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주요 방산 수출국으로 탈바꿈했으며 이은 대한민국의 발전된 산업 및 기술 기반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2010년대 연간 30억 달러 수준이던 방산 수출액은 2022년 173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K방산 무기는 높은 성능, 까다로운 한반도 환경에서 검증된 신뢰성, 뛰어난 가격 대비 성능, 그리고 서방 경쟁국들보다 월등히 빠른 납기 능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시장의 약 69%를 점유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4. 전략 사상, 한국형 삼축 체계와 네트워크 중심전 우위. 점증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한국형 삼축 체계라는 독자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다. 이 전략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1점 킬체인 케어, 체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구를 사전에 탐지하여 발사 이전에 선제 타격하는 시스템. 2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발사된 미사일을 다층 방어망으로 요격하는 시스템. 3점 대량응 징보복 KMPR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 지도부와 핵심 군사시설을 초토화하여 보복하는 시스템. 이러한 공세적 방어 개념의 근간에는 지휘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감시 정찰 시사 ISR 능력의 압도적 우위가 자리 잡고 있다. 인공위성, 감시 정찰기, 첨단 데이터 리크 등을 활용한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은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군보다 전장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신속 정확하게 결심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3부 북한의 분기 비대칭 억제력 추구. 이 장에서는 북한이 점증하는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대량 살상 무기 WMD 개발로 전략의 축을 옮긴 과정을 분석한다. 3.1. 재래식 전력의 딜레마. 양적으로 거대하지만 노후화된 군대. 출상 후 인민군은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의 군대 중 하나이다. 120만 명이 넘는 현역 병력과 수천 대의 전차 미지아포 등 방대한 양의 구식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규모는 기만적이다. 대부분의 장비는 낡은 소련 시대의 설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통신체계는 대한민국 국군이 오래전에 퇴역시킨 PRC-77K급의 구형 무전기에 의존하는 등 매우 열악하다. 이은 속빈 강정과 같은 군대를 의미하며 청년돌격대와 같은 수십만 명의 병력은 사실상 개인화기조차 없이 삽과 곡괭이로 무장한 건설 인력에 가깝다. 무인기 드론 기술 수준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와 비교될 정도 초보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 정권이 일종의 전략적 군대를 선택했음을 시사한다. 만성적인 경제난과 국제 제재 속에서 100만 대군 전체를 현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한된 차원은 세 가지 우선순위 영역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첫째, 궁극적 억제 수단인 핵미사일 부대. 둘째, 비대칭적 교란을 위한 특수전리 사이버 부대. 셋째, 서울 수도권을 인질로 잡기 위한 휴전선 인근의 장사정코 부대. 기세 영역을 제외한 방대한 규모의 재래식 군대는 현대적 전투력보다는 내부 통제 및 노력, 도원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따라서 단순한 전력 수치 비교는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오판하게 만들 수 있다. 대한민국이 마주한 위협은 단일한 인민군이 아니라 고도로 위험한 전략 비대칭 전력, 신뢰성 있는 재래식 포병 위협, 그리고 거대하지만 비효율적인 재래식 병력에 하는 다층적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 3.2. 핵도박, 궁극의 평형추. 대한민국 및 미군과의 재래식 군비 경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달은 북한은 희소한 자원을 궁극의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 개발에 쏟아부었다. 핵무기는 미군의 공격을 억제하고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며 주변국을 위협하고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다목적 정치군사적 도구로 기능한다. 2025년 기준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은 완성된 것만 3,050기, 핵분열 물질 보유량은 최대 90기를 조립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일부에서는 2027년까지 200기를 비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북한은 화산 31로 명명된 전술 핵탄두를 공개하며 핵무기의 소형화 규격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핵탄두는 단거리 미사일은 물론 초대형 방사포에도 탑재 가능하다고 선전한데 이는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전장 핵무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3.3. 확산되는 무기고 탄도, 순항, 극초음속 미사일. 핵탄두는 신뢰할 수 있는 운반 체계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북한은 다양하고 생존성 높은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화성 18형과 신형 화성 19형. ICBM은 사거리가 15,000km 이상으로 추정되어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둔다. 지들의 전략적 목표는 미국 도시들을 위협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방위 공약 이행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른바 한미동맹의 분리 리커플링이다. 전술 및 전형 미사일 단거리 SRBM,
중거리 MRBM, 잠수함 발사 SLBM 미사일 등 다종의 미사일은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괌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첨단 시스템 북한은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회피 기동이 가능한 극초음속 활공체 HGV와 장거리, 순항미사일 같은 더욱 정교한 무기체계 개발과 시험을 지속하고 있다. 3.4. 새로운 축 북러 군사 협력과 그 암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강력한 군사적 축을 형성했다. 북한은 자국의 방대한 포탄 리탄도 미사일 재고를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북한에게 단순한 식량이나 연료 지원 이상의 다면적인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 첫째, 경제적 생명선이다. 무기 판매 대금과 원자재 공급은 국제 제재를 우회하여 북한의 군수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실전 데이터 확보이다. 북한제 무기가 현대 전장에서 사용되면서 정확도와 신뢰성 향상에 필요한 귀중한 데이터를 얻고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 미사일의 정확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평가했다. 셋째, 현대전 경험 습득이다.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은 드론전, 전자전 등 나토 NATO 규격의 무기로 무장한 군대와의 전투 경험을 직접 쌓고 있으며 이은 대한민국 국군이 갖지 못한 경험이다. 넷째, 첨단 기술 이전이다. 가장 위험한 부분은 러시아가의 미사일, 인공위성, 잠수함 등 북한이 기술적 난관에 부딪힌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이전해줄 가능성이다. 결론적으로 북러 협력은 낡은 무기 재고를 보충하는 수준을 넘어 북한의 군사력, 특히 핵심 전략 분야의 현대화를 수년 혹은 수십 년 앞당길 수 있는 질적인 전력 승수 force multiplayer이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군사 능력에 있어 가장 의미 있는 긍정적 변화라 할 수 있다. 제4부 최종 비교 평가 2025년의 군사 균형. 이 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2025년 현재 남북한 군사력에 대한 총체적인 비교 평가를 제시한다. 4.1. 재래식 전력 대한민국의 기술적 우위 대 북한의 양적 규모. 재래식 전력만으로 한정된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국군은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고세대 전투기를 위시한 공군력, 이지스 구축함이 핵심인 해군력, C4ISR 능력, 그리고 정밀유도, 무기에서의 압도적인 우위는 전쟁 초기 인민군의 지휘 통제 체계를 마비시키고 핵심 자산을 신속하게 파괴할 능력을 부여한다. 인민군의 주된 재래식 위협은 여전히 서울 수도권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휴전선 인근의 대규모 장사정포 부대이며 이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여 한미연합군의 공격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4.2. 비대칭 방정식 핵무기가 전장을 재구성하는 방식. 1950년 인민군의 재래식 우위가 속전속결의 승리를 목표로 했다면 2025년 대한민국의 재래식 우위는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그 힘을 완전히 발휘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자국의 우월한 재래식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 여기서 북한의 핵무기는 전통적 의미의 전쟁 수행용 무기가 아니라 재래식 전쟁에서 자신들의 패배를 막기 위한 궁극적인 정치적 도구로 기능한다. 이은 위험한 안정불안정의 역설 stability instability paradox를 낳는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 약화로 인해 전면 남침의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안정성 증가. 오히려 핵무기가 자신들을 보호해줄 러시아는 리듬하의 포격 도발, 해상 충돌, 사이버 공격 등 저강도 국지 도발을 감행할 위험성은 더 높아졌다. 불안정성 증가. 이제 한반도의 핵심 전략 과제는 어떻게 재래식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고 국지적 충돌이 파국적 전쟁으로 확대된 것을 관리할 것인가로 전환되었다. 4.3. 동맹 견수 미국의 확장 억제 대북러 상호방위. 대한민국의 궁극적인 안보 보장은 미국의 확장 억제 extend, deterrence, 즉 개구산이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인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자국의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공약이며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이 공약의 신뢰성은 워싱턴의 정치적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된다. 반면 2024년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상방위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미지수이지만 북한에게 강력한 후원자를 제공하고 한미연합군의 전쟁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며 지속적인 군사 및 경제 지원의 통로를 열어둔다는 점에서 그 전략적 의미는 매우 크다. 4.4. 숫자 너머의 변수들 C4ISR, 경제적 지속성, 그리고 미래 경로. C4ISR 및 사이버 대한민국의 정보 우위는 거대한 전력 승수이지만 북한 역시 첩보 및 교란을 위한 사이버전 능력과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찰위성 등 비대칭적 대응 수단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경제적 지속성 장기전으로 돌입할 경우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경제력 GDP 약 2.6조 달러는 북한 GDP 300억 달러 미만 추정이 따라올 수 없는 동원력과 지속성의 원천이다. 북한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러시아와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달려있다. 미래 경로 대한민국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군사력 현대화 경로를 밟고 있다. 반면 북한의 발전 경로는 훨씬 더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하다. 특히 러시아로부터의 기술 이전은 북한의 군사 능력을 급격히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북한을 더욱 위험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대로 만들고 있다.
제어부 전략적 함의와 결론. 본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함의를 도출한다. 5.1. 한반도 억제 개념의 진화. 한반도에서의 억제는 더 이상 북한의 재래식 공격을 막아낸 거부적 억제 deterrence by denial에만 머무를 수 없다. 시제는 북한 정권에게 어떤 수준의 핵무기 사용이든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확신시키는 징벌적 억제 deterrence by punishment가 핵심이 되었다. 특히 화산 32과 같은 전술 핵무기 개발은 심각한 확전의 딜레마를 야기한다. 북한이 제한적으로 소형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한미동맹이 전면적인 전략 핵전쟁으로 비화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는 현재 한미동맹이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어려운 전략적 과제이다. 5.2. 핵심 취약성과 전략적 비대칭성. 대한민국의 취약성 인구 및 산업시설이 북한의 재래식 포사정권 내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인명피해에 대한 정치사회적 민감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안보 공약 신뢰도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는 점이다. 북한의 취약성 극심한 경제적 취약성, 국제적 고립, 노후화된 재래식 군사력, 그리고 단일 지도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이다. 궁극의 비대칭성. 대한민국은 전쟁 후 잃을 것이 너무나 많다 번영하는 민주사회. 반면 내부적 요인으로 붕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북한 정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 감수 성향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비대칭성은 위기 상황에서 그 어떤 수치로도 계산할 수 없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5.3. 결론. 위태롭고 지속적인 대치. 지난 75년간 한반도의 군사 균형은 완전한 역할 반전을 이루며 현재는 매우 위험하고 복잡한 대치 국면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재래식 우위는 북한의 핵무기에는 족쇄에 채워져 있다. 한반도는 1953년 정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파국적인 파괴의 가능성이 높은 위태로운 평화 상태에 놓여 있다. 앞으로 한반도의 안정은 전차나 군함의 숫자가 아니라 핵 억제의 신중한 관리, 동맹의 공고함, 그리고 평양 지도부의 예측 불가능한 전략적 계산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